세기에 이르러서 또다시 외세의 침입을 맞은 강화도. 그러니까 최첨단의 그 과학 기술과 무기로 무장한 그 서양의 함대에 맞서 조선의 군사들은 어떻게 강화도를 지켜냈을까요? 17세기 완벽한 요새로 거듭난 강화도.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강화도 정족산성은 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신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유린했고 양헌수 장군은 정족산성에서 치열한 격전을 펼친다. 병인양요 때 양헌수 장군이 승전을 거둔 곳입니다. 여기 동문하고 저 밑에 남문 지역까지 우리 병사들이 이제 잠복해 있다가 이를 침입해 들어오는 프랑스군과 총격전을 치렀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기적 같죠. 승리를 거둔 전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66년 프랑스의 로즈 제독은 함대 7척과 해군 1000여 명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한다.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도를 조용한 병인 박해를 빌미로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무차별 공격한다. 갑고진에 상륙한 프랑스군은 강화산성까지 함락시켰다. 서양의 소총에 맞선 조선의 무기는 재래식 화승총으로 사정거리는 100여 보에 불과했다. 명확한 화력의 열세였다. 우리가 쓰는 것은 화승식 소총이에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사용이 어느 정도는 불가능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비 오면 화승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꺼지거나 젖으면은 잘 안 터지니까 발사가. 결국 개개인의 1대1 대결에서 본다면은 그들이 훨씬 유리할 수. 사거리도 길고 명중률이라든가 사용법도 훨씬 더 간편하고. 강화도 여마에 이번엔 미군의 함선이 나타났다. 미군은 제너럴 쇼모노 소각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통상 수호를 요구하며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를 일으킨다. 미군은 무차별 함포 사격으로 초지진을 공격했고 2시간 동안 포격이 계속되자 초지진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조선군도 응사했지만 미군에 타격을 주진 못했다. 적중률이라든지 유효사거리라든지 사격의 속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선의 화기와 미군 화기는 대단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미군은 군함에 장착된 그 대포가 있어서 상륙하기 전에 미리 그 대포 사격으로 조선의 돈대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전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미군은 초지진을 거쳐 덕진진에 무혈 입성했고 마지막으로 광성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레밍턴 롤링블록 소총으로 공격했고 함선에서 포격이 이어졌다. 어제현 장군과 조선군은 열악한 무기로 끝까지 사투를 벌였다. 총탄이 떨어지자 맨주먹으로 맞선 끝에 미군은 강화를 떠났지만 어제현 장군과 조선군은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무기라든가 화력의 열세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당시에 싸웠던 어제현 장군 이하 조선 병사들은 아주 엄청난 사투를 벌였다고 할 수가 있죠. 결국엔 자신들의 투지만으로 사실은 무기의 성능을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거뒀으니까요. 죽음으로 강화도를 지켜낸 어제현 장군. 미군에 의해 약탈당했던 장군의 숫자기는 136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조선군이 남긴 선명한 혈흔은 신미양요 당시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을 말하고 있다. 광성보에 있는 어제현 장군과
동생 어제순 형제를 기리는 쌍충 비강,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전사한 조선 병사를 합장한 신미 순의총에는 외세에 맞서 강화도를 지킨 저항의 역사가 살아있다. 미군의 그 조선 침략의 목적은 물론 제너럴 시아모노 사건에 대한 그 사과와 배상을 받는 것과 아울러서 통상 수교를 맺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조선은 끝내 쇄국 양위 정책으로 나라를 문을 닫고 그리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결국 미군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조선은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강화도의 숙명은 계속되고 있다. 강화도 북단에 있는 의두돈대. 최근까지 이곳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군사지역이었다. 군단으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강화도 돈대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척해 보이는 북한의 산천. 송악산 뭐 저렇게 한눈에 보일 정도니까. 송악산, 천마산, 성거산까지 다 잘 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남북으로 분단되고 70여 년이 흐르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먼 타국이 되고 말았다.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을 지키는 요새였던 강화도는 이제 분단의 현실을 증언하는 현장이 됐다. (300년) 전에 돈대가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도 군사시설로 효용 가치가 있어서 그 위에 벙커나 초소나 막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의두돈대도 바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굴곡진 역사의 고비마다 그 무대가 된 강화도. 강화도의 돈대는 지금도 가슴 아픈 한반도의 운명과 마주하고 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강화도의 돈대. 강화도의 돈대는 조선 후기에 축조된 해양 관광 유적으로서 문화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돈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역 돈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살아있는 역사 유적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 바로 강화도의 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저항과 자존의 역사를 상징하는 강화도의 돈대. 살아있는 유산이자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돈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강화도의 역사는 국난 극복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에 현존하는 54개의 돈대는 우리의 자존과 또 독립의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수도이자 조선 왕실의 보장처인 강화도, 살아있는 유산인 이 강화도의 돈대는 앞으로도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할 것입니다.